드디어 우리 기술로 만든 두 번째 잠수함 구조함 강화도함이 진수됐습니다. 잠수함 구조함은 침몰된 잠수함과 승조원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함정입니다. 잠수함 구조함 한 명은 해양력 확보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지역명을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강화도함으로 명명됐습니다. 1996년 첫 번째 잠수함 구조함인 청해진함이 해군에 인도된 지 약 26년 만인데요. 강화도함은 오랜 기간이 지나 새로 건조된 만큼 기존의 청해진함과 비교해 제원과 무장, 그리고 조난 승조원을 구조하는 방식 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강화도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함이 물속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심이 얕은 경우라면 승조원들이 맨몸으로 탈출할 수 있지만 깊은 수심에서는 외부로부터의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잠수함이 재난을 당한 상황을 가정해 강화도함이 잠수함과 승조원을 어떻게 구조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화도함은 빔을 쏴서 스캔한 뒤 조난 위치를 확인하는 다중빔 음향 측심기를 이용해 사고 지역을 파악합니다. 사고 지점과 가까운 곳에 강화도함을 정박하기 위해 선수에 있는 바운스 러스트 3개와 선미에 있는 스턴스 러스트 2개, 총 5개를 작동시키면 자동 하미 조정 장치가 형성됩니다. 자동 하미 조정 장치는 함정이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정박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약 10m 반경 내에서 맴돌게 합니다. 이제 구조 작전이 시작되고 작전에 따라 탐색에 들어갑니다. 탐색 장비는 수중 무인 탐사기와 포화 잠수사들을 태워 깊은 해저까지 내려가는 잠수사 이송 장치가 있습니다. 정확한 구조 위치가 파악되면 본격적인 구조를 위해 심해 구조 잠수정을 내려보내야 합니다. DSRV라고 부르는 심해 구조 잠수정은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의 깊은 해저까지 내려가 수십 명의 승조원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DSRV는 강화도함 내부에 크레들이라는 장비에 얹혀 경납고 안에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위쪽에 매달려 있는 커즈가 내려와서 크레들을 집어서 올립니다. 그 다음 선저 하부에 있는 도어와 선상에 있는 도어를 열어 DSRV를 해저 수십 미터까지 내립니다. 이후에 DSRV가 사고 지점으로 가서 구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구조 작업이 끝나면 DSRV는 다시 경납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공적인 구조 이후에도 잠수사와 승조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포화 잠수사와 구조된 승조원들은 구조된 즉시 강화도함 내부에 있는 챔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바닷속과 대기 압력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바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승조원은 치료 챔버에, 그리고 수백 미터 해저까지 내려가 구조 활동을 펼치는 포화 잠수사들은 구조 전과 후에 잠수 챔버에 들어갑니다. 구조 전에는 해저의 높은 압력에 맞추고 구조 후에는 압력을 낮추기 위해 잠수 챔버에서 지냅니다. 정상 압력으로 돌아오기까지 수십 일이 걸리기 때문에 챔버 안에는 화장실, 침대 등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챔버에서 생활하며 향후에 잠수병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강화도함의 제원을 살펴보면 길이 120.2m, 폭 19m, 경하 배수량 5,200톤, 만재 배수량은 6,800톤 정도 됩니다. 청해진함보다 길이는 20m, 배수량은 2,00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강화도함과 청해진함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심해 구조 잠수정 DSRV를 해저로 내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청해진함은 DSRV를 함미에 설치된 A자 형태의 구조물을 이용해 수중으로 내리는 A-프레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외부에서 DSRV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10m 이상의 파고에서는 운용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함은 함정 중앙에 주 갑판부터 선저까지 관통해 바다로 연결된 센터웨이를 통해 DSRV를 내리는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덕분에 파고가 높은 악천후에서도 조난 승조원을 안정적으로 구조할 수 있습니다. 강화도함은 심해 탐색과 구조 인양 지원뿐 아니라 작전 중인 잠수함에 대한 유류 공급 등 군수 지원 능력도 보유해 잠수함의 장기 작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국산화율도 높였다고 하는데요. DSRV, 잠수체계 등 핵심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해 국내 조선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수출 역량까지 확보했습니다. 잠수함 구조함은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장비, 그러니까 구조 잠수 장비는 해외 기사제를 많이 저희와 협력해서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해서 납품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설비가 돼 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찾아서 실제 잠수 구조 연동 협의체라는 걸 조직을 해서 학회,
교수님들을 포함하고 그다음에 합참, 그다음에 우리 방위사업청, 기품원 그런 여러 어떤 당사자들이 모여서 어떤 잠수 구조 체계의 어떤 연동, 모든 장비와의 연동 체계를 정립해서 해군이 원하는 대우에서 완벽한 제품을 적기에 2023년도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장점은 청해진함에 비해서 아주 높은 파고에서 DSRV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 구조함이 그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DP를 운영해서 안전하게 조난자를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잠수함은 은밀하게 이동하며 육지와 해상, 공중을 모두 공격할 수 있어 가장 강력한 전략무기 체계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수중에서 운행하는 잠수함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그 위험은 수상함에 비해 치명적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등 함정 건조 선진국에서는 잠수함 건조 전에 잠수함 구조함부터 건조한다고 합니다. 초기의 잠수함 구조함은 침몰한 잠수함을 인양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전장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무기 체계의 등장으로 잠수함 구조함도 단순히 잠수함을 인양하는 것을 넘어 심해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소형 심해 구조 잠수정까지 발진시킬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해군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수중 전력이 조난을 당했을 때 승조원과 잠수함을 모두 구조할 수 있는 잠수함 구조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1996년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 구조함 청해진함을 취역했고, 뒤를 이어 2021년 이번에 강화도함이 진수됐습니다. 또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해군의 잠수함 전력, 그리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잠수함 구조함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진수식을 마친 강화도함은 다양한 평가를 거쳐 2023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강화도함이 해군에 인도되면 해군은 두 척의 잠수함 구조함을 보유하게 되어 기존 한 척 체제에서 두 척 체제가 됩니다. 따라서 한 척을 정비 및 수리하더라도 나머지 한 척으로 상시 잠수함 구조 태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해난사고 및 대민 지원 시에도 보다 신속하게 투입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비전통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16년 동안 임무를 수행해온 청해진함에 이어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강화도함이 무사히 취역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